저런 차림으로 귀빈석에 앉아? 군대 망신이지. 여긴 아무나 앉는 자리 아니에요. 뒷자리로 가시죠. 저 할머니 아들이 겁먹고 도망치다 죽은 거라던데 영웅이라니 우습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여의 목숨을 지켜줬는데 이렇게 짓밟히는구나. 전체 주목! 이태성 장군님 입장! 누가 저 어머니를 모욕했는가?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좋은 일이 조용히 시작될 거예요. 여기서 잠깐. 지난 영상에서 따뜻한 댓글 달아주신 김영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남겨주신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이 제일 듣고 싶으신가요? 우리 서로 힘내자는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씩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좋은 기운 듬뿍 담아 정성껏 읽어드릴게요. 야, 저 할망구 또 우리 세금으로 꿀 빨고 있네. 복도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박금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엿보니 이웃 아줌마들이 모여서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아들 하나 전쟁터에서 죽였다고 평생 놀고 먹겠다는 거지. 요즘 가짜 유공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여자도 의심스럽다니까.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웬만한 사람 평생 번 돈보다 많아요. 금순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짜라고요? 우리 동혁이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게 가짜라는 말인가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았으면 왜 저렇게 궁상맞게 살아요? 아, 그러게. 뭔가 석연치 않아.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아들아, 엄마가 이러고 살아도 되는 거냐? 박금수는 낡은 영정사진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최동혁 중사는 군복을 단정히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 웃음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이라면서 왜 저렇게 사냐고? 보상금 다 어디다 썼나?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금순의 귀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금순은 쪼그라든 어깨를 더욱 움츠렸습니다. 세평 남짓한 원룸에서 혼자 살아가는 70 넘은 노인에게는 그 작은 공간마저 버겁기만 했거든요.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비가 오면 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쌩쌩 불어들어와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어야 했죠. 난방비가 아까워서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어머니, 정부에서 주는 보상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텐데요. 한 달 전 사회복지사가 방문했을 때 던진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충분하다고요? 월 18만 원의 보상금으로 무엇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건지 금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월세가 12만 원인데 남은 돈으로 어떻게 한 달을 버티라는 건지 말입니다. 금수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몇 포기와 시든 무청이 전부였어요. 보상금이라고 하지만 월 18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우편함에서 가져온 편지 한 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제35보병사단 창설 기념식 위원회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박금수님께서는 영예로운 호국 영웅 최동혁 중사의 어머니로서 본 기념식에 귀빈으로 초대됩니다. 귀빈이라고? 금수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귀빈으로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동혁아, 엄마가 드디어 내 덕분에 인정받는 거구나.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기념식에 초대하는 걸까요? 더구나 귀빈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말이에요. 뭔가 이상해. 금수는 편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어요. 그저 정중한 초대장일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너무 의심하지 말자. 국가에서 드디어 우리 동혁이를 인정해 주는 거야. 금수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동혁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어요. 동혁아, 엄마가 내 명예를 되찾아 줄게. 그 기념식에 가서 당당하게 내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하지만 금순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환영하는 자리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금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동혁이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 정장을 꺼냈습니다. 지금은 조금 헐렁해졌지만 그래도 가장 격식 있는 옷이었죠. 이 옷이라도 단정히 차려입고 가야겠구나. 동혁이 부끄럽지 않게 말이야. 옷을 다림질하며 금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도 동혁이의 구체적인 죽음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작전 중 전사라는 말로만 넘어갔던 이유가 뭘까요? 그날 밤 금수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동혁이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조심하세요. 그들은 진실을 숨기려고 해요.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거니? 엄마, 보고서에 적힌 건 거짓말이에요. 진실은 따로 있어요. 그 순간 동혁이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진실이라니? 동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금수는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작전 중 전사라고만 간단히 적혀 있었어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상해. 왜 자세한 설명이 없을까? 금수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왜 죽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숨겨진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 금수는 기념식에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동혁아, 엄마가 진실을 찾아줄게. 내가 정말로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낼 거야. 하지만 금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기념식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치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치욕 속에서 숨겨진 거대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과연 최동혁 중사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왜 군에서는 그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초대장을 받고 기뻐하는 금순 할머니.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충격적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숨겨진 미스터리, 조작된 보고서, 그리고 나타날 구원자. 모든 것이 뒤바뀔 그 순간까지 금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지옥 같은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념식 당일 금수는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렸어요.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그렇고 과연 자신이 그런 자리에 어울릴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동혁아, 엄마가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까? 영정사진에 대고 중얼거리며 금수는 옷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3년 전 장례식용으로 샀던 검은 정장이었지만 다림질을 해서 입으니 그럭저럭 단정해 보였어요. 낡은 구두도 온 밤을 새워 닦고 또 닦았습니다. 오전 9시 금수는 버스를 타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작 머릿속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과연 자신 같은 사람이 귀빈석에 앉아도 되는 걸까요? 부대 앞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치인들, 금태 안경을 쓴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반짝이는 계급장을 단 장교들까지. 금수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실례합니다.
초대장 좀 확인해 주세요. 안내를 맡은 젊은 병사가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초대장을 꺼내 보였어요. 병사는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금수님이시군요. 귀빈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빈석이라는 말에 금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귀빈으로 대우해 주는 거였어요. 아들 덕분에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귀빈석에 들어서는 순간 금수는 자신의 착각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자신에게 쏠렸거든요. 그 시선들이 결코 환영하는 눈빛이 아니라는 것을 금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기요.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군 장교가 차갑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소령이었어요.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매서운 눈빛으로 금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여긴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소령의 말투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금수는 당황해서 더듬거렸어요. 저는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요. 초대요? 무슨 자격으로요? 소령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금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제 아들이 최동혁 중사인데 작전 중에. 아, 그 전사자 어머니시구나. 뒤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령 계급장을 단 중년 남자였어요. 김성호 중령이라고 명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사한 게 맞나요? 요즘 가짜 유공자들이 워낙 많아서 말이에요. 김성호의 말에 주변 장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금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가짜요? 제 아들이 목숨을 바쳤는데 그게 가짜라는 말씀이세요?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앞섰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 요즘 보상금 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앞자리에 앉아있던 또 다른 장교가 거들었습니다. 대령 계급장을 단 50대 남자였어요. 보세요, 저 차림새를. 정말 국가유공자 가족 맞나 싶어요. 보상금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게 말이 돼요? 맞아요. 우리 세금으로 보상금 주는 건데 저런 식으로 살면 안 되죠. 여군 소령이 맞장구 쳤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빈민촌 출신이라며? 아들도 제대로 못 키운 주제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진짜 전사자가 맞긴 한 거야? 도망치다가 죽은 건 아니고. 이런 말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아들을 모독하는 말들을 들으니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동혁이가 도망쳤다고요? 그 애가 얼마나 용감한 아이였는데. 금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지만 장교들은 더욱 비웃기만 했어요. 용감하다고요? 정말 웃기네요. 용감한 아들을 둔 어머니가 저 모양으로 살겠어요? 김성호 중령이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따라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보상금 얼마나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다 술값으로 날렸나? 아니면 도박이라도 했나? 이런 부류들은 다 똑같아요. 정말 한심하네요. 국가의 명예를 더럽히는 존재들이에요. 금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들을 모독당하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우리 동혁이는 정말 훌륭한 군인이었어요. 금순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비웃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심해졌어요. 훌륭한 군인이요? 그럼 어머니는 왜 저 모양이에요?
자식이 훌륭했으면 어머니 챙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 맞다. 자식이 죽어서 보상금 받고 싶어서 군대 보낸 건 아니죠? 이런 말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금수는 이제 완전히 절망했어요. 아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오히려 더 큰 모욕을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디서 굴러온 할망구가 여기서 설쳐? 뒤에서 들려온 속삭임이 금순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차라리 이 자리에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치욕의 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에요. 기념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단정한 군복을 입은 대령이 밝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제35보 병사단 창설 기념식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장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금순에게는 그 박수마저 조롱처럼 들렸어요. 주변 장교들의 차가운 시선이 여전히 자신을 향해 있었거든요. 이제 오늘 참석해 주신 귀빈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금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자신도 호명될 차례였습니다. 아들 동혁이의 이름이 불려질 순간이었죠. 먼저 국회 국방위원회 박철수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호명된 국회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사회자는 박 의원의 화려한 경력을 길게 소개했어요. 박 의원님께서는 국방 예산 확충과 군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셨으며 특히 국가유공자 지원 법안 개정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금순도 따라서 박수를 쳤지만 마음 한켠은 씁쓸했어요. 국가유공자 지원이라면서 정작 자신 같은 사람들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으로 국방부 정책기획관 김영수 차관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귀빈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김 차관의 소개 시간은 더욱 길었어요. 군 현대화 사업, 방산 수출 증대, 병영 문화 개선 등 온갖 업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 차관님 덕분에 우리 국방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고 금수는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언제쯤 자신의 차례가 올까요? 계속해서 지역 국방 예비군 연합회 회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회자의 소개는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에게만 집중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화려한 경력과 업적이 길게 나열됐어요. 어떤 이는 3분 넘게 소개를 받기도 했습니다. 금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벌써 10명도 넘게 소개가 끝났는데 아직 자신의 차례가 오지 않았거든요. 주변에서는 또 다른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할머니 진짜 여기 있을 자격이나 있나? 뒤쪽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금순의 귀를 찔렀습니다. 대위 계급장을 단 젊은 장교가 동료와 나누는 대화였어요. 아까 들어보니까 전사자 어머니래. 전사자? 진짜야? 요즘 가짜들이 워낙 많잖아. 그러게. 저 차림새 봐. 진짜 유공자 가족이 저렇게 살겠어? 금수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차례만 기다렸어요. 다음은 시청 복지정책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번째 귀빈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금순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저기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옆자리 여군 소령이 뒤를 돌아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부러 금순이 들으라는 듯이 말이에요. 저 할머니 아들이 진짜 전사한 게 맞나요? 요즘 보상금 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아, 그런 경우가 정말 많죠. 특히 빈민층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김성호 중령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일부러 크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했어요.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웬만한 사람 평생 벌이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온갖 수작을 다 부리는 거죠. 가짜 진단서, 가짜 증언자까지 동원해서 저런 부류들 때문에 진짜 유공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귀빈석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금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아들을 모독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귀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보세요. 저 옷차림. 완전 시장에서 산 싸구려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유공자 가족이면 그 정도는 입고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마 보상금 다 어디다 날렸을 거예요. 술이든 도박이든. 금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닦을 수도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더욱 약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귀빈 소개가 끝났습니다. 25명이 넘는 귀빈들이 모두 소개됐지만 금순의 이름은 단 한 번도 호명되지 않았어요. 초대장에는 분명히 귀빈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 할머니는 소개 안 해주네. 당연하죠. 뭘 소개해줘요? 그냥 들러리인걸. 아, 그냥 자리 채우기용으로 온 거구나.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비웃음 섞인 대화들이 금순의 가슴을 에웠습니다. 자리 채우기용이라고요? 아들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켰는데 자리 채우기용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건가요? 이제 기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과 함께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어요. 온통 모욕감과 굴욕감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연단에서 울려 퍼지는 기념사가 공허하게 들렸어요. 영웅들을 잊지 않겠다면서 정작 영웅의 어머니는 이렇게 무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저기 좀 보세요. 저 할머니 우네.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짜인 거 들킬까봐. 아니면 양심의 가책 때문일 수도 있고. 금순 주변의 수군거림은 계속됐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자신은 가짜 취급을 받을 뿐이었어요. 아들 동혁이가 정말로 훌륭한 군인이었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금수는 이제 정말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랬다가는 아들에게 더욱 누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금수는 그저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념사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되자 김성호 중령이 일어나 금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주변 장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김성호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해 보였지만 속에는 독이 가득했어요. 금수는 불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중사라고 하셨죠? 최동혁 중사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 아들이. 아, 그 최동혁 중사요. 김성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주변 장교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어요. 제가 그때 그 부대에 있었거든요. 최동혁 중사, 기억나네요. 금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드디어 아들의 진면목을 증언해 줄 사람을 만난 건가요? 정말요? 우리 동혁이를 아세요? 금순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김성호의 다음 말은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어요. 네, 아주 잘 알죠. 겁쟁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금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겁쟁이라고요?
우리 동혁이를 겁쟁이라고 했다고요? 최동혁 중사요? 내가 알기로는 겁먹고 도망치다가 죽었다던데요? 영웅이라니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김성호의 말이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금순의 귀를 때렸습니다. 하하, 겁쟁이가 영웅이 됐네. 세상 참 좋아졌다. 도망자도 영웅 대우받는구나. 보상금 목적으로 영웅 만들기 작전 성공했네. 장교들의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금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동혁이는 용감한 군인이었어요. 금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지만 김성호는 더욱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용감한 군인이요? 하하, 할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드님은 적과 마주치자마자 꽁지 빼고 도망쳤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금순이 소리쳤지만 주변의 웃음소리만 더 커졌을 뿐이었어요.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김성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찾더니 화면을 금순에게 들이밀었어요. 보세요. 이게 당시 작전 보고서예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읽어보세요. 금순은 눈이 침침해서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성호는 큰 소리로 읽어줬어요. 적과 조우시 대영이 흐트러졌고 최동혁 중사는 후방으로 이탈하던 중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그건 아닐 거예요. 도망치다가 뒤통수에 총 맞은 거예요. 적한테서 도망치려다 죽었다고요. 김성호의 말에 장내가 떠나갈 듯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금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안 돼요. 우리 동혁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금순이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성호가 더욱 잔인한 말을 내뱉었어요. 할머니, 현실을 인정하세요. 아드님은 비겁자였어요. 그런 비겁자 때문에 우리 진짜 영웅들이 욕먹는 거라고요. 입 닥쳐요. 금순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안내를 맡았던 병사들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저를 소란꾼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군요.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김성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소란꾼이 아니라 사기꾼이죠. 가짜 영웅 팔아서 보상금 받아먹는 사기꾼.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금순이 울부짖었지만 장교들의 조롱은 계속됐습니다. 진짜 웃기네. 겁쟁이 엄마가 여기서 영웅 행세하려고, 보상금 받으려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하는구나. 이런 인간들 때문에 군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야. 저런 쓰레기는 여기 있을 자격도 없어. 그때 김성호가 안내병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분을 뒤쪽 자리로 모셔드려요. 여기는 진짜 귀빈들이 앉을 자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2명의 병사가 금순의 양쪽 팔을 잡았습니다. 금순은 저항하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놔주세요. 저도 초대받아서 온 사람이에요. 할머니, 조용히 하시고 따라오세요. 병사들이 금순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기 봐. 드디어 가짜가 정체를 드러냈네. 당연한 결과야. 애초에 여기 올 자격이 없었던 거지. 창피한 줄 알아야 할 텐데. 금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뒤쪽으로 끌려갔습니다. 맨 뒷자리, 그것도 구석진 곳으로 말이에요. 마치 죄인처럼 취급당하며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그리고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시고요. 병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금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귀빈석에서 맨 뒷자리로
모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쫓겨난 것입니다. 동혁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금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더 큰 모욕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제 정말로 절망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역시 가짜였네. 진짜였으면 저렇게 쫓겨나겠어? 보상금 사기꾼은 저런 식으로 처리해야 해. 앞으로는 더 꼼꼼히 검증해야겠어. 금수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참아왔지만 이제는 정말로 한계였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금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모욕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을 모독당하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은 없었거든요. 동혁아,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금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말이에요. 하지만 그 작은 아픔조차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쪽에서는 여전히 김성호 중령을 중심으로 한 장교들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정말 어이없네요. 저런 사람들이 우리 세금으로 보상금 받아먹고 있다니. 맞아요. 이런 걸 보니까 유공자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해야겠어요. 진짜 영웅들한테 미안하죠. 저런 가짜들과 같은 대우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런 말들이 금순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가짜라고요? 아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간 것이 가짜라는 말인가요? 아, 그런데 말이에요.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비역 대령이라고 소개받았던 50대 남자였어요. 저런 부류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하네요. 초대장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요? 아, 그거요? 들어보니까 빈자리 채우려고 아무나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우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부러 금순이 들으라는 듯이 말이에요. 빈자리 채우기요? 하하. 그럼 진짜 들러리였구나. 그러게요. 숫자 맞추기용으로 온 거였어요. 괜히 귀빈인 줄 알고 착각했나 봐요. 장교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금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들러리라고요? 숫자 맞추기용이라고요? 정말 한심해요. 자기가 뭔데 여기서 설치려고 했던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분수를 알아야죠. 저런 인간들 보면 정말 화가 나요. 진짜 유공자들 욕먹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금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혈압이 치솟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지러움이 몰려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 행사 진행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금순도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어요. 애국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지만 금순에게는 그 애국가마저 조롱처럼 들렸어요. 나라를 사랑해서 목숨을 바친 아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데 무슨 애국가를 부르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가 끝나갈 무렵 금순의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그 순간 금순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옆 사람이 알아채고 부축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 할머니가 쓰러진다. 쿵. 금순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것은 아니었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 왜 저래? 쓰러졌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달려와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기요.
의무병 좀 불러주세요. 몇몇 사람이 소리쳤지만 대부분은 냉담했어요. 뭐야, 저 할머니 왜 저러는 거야? 일부러 관심 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 정말 귀찮네. 행사 방해하지 말고. 김성호 중령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런 식으로 동정심 유발하려고 하나? 정말 뻔한 수법이네요. 맞아요. 저런 식으로 관심 끌려고 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 쓰러진 사람이 저렇게 의식 있겠어요? 장교들의 차가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제서야 의무병들이 달려왔어요. 어디 아프세요? 의무병이 금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빨랐고 혈압도 높아 보였어요. 병원에 모셔가야겠습니다. 아니야, 그냥 밖으로 모셔가면 돼. 김성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행사 진행에 방해가 되니까 빨리 저리 치워요. 치우라고요? 의무병이 당황했지만 김성우는 단호했어요. 네, 치우세요. 저런 식으로 행사 망치게 둘 순 없어요. 그러게요. 애초에 여기 올 자격도 없는 사람이 소란 피우는 거잖아요. 들것 가져와서 빨리 밖으로 내보내세요. 장교들의 차가운 지시가 쏟아졌습니다. 의무병들은 어쩔 수 없이 들것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들것에 누우세요. 금수는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들것에 실려갔어요.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에요. 저기 봐. 결국 들통났네. 가짜라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쓰러진 거야.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 아니야. 당연한 결과지. 거짓말쟁이 말로가 다 그렇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됐습니다. 누구 하나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가 금순을 가짜로 사기꾼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빨리빨리 행사 시작해야 하니까 어서 치워요. 네, 알겠습니다. 의무병들이 금순을 들것에 실어 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금순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혁아, 엄마가 너한테 이런 치욕을 안겨줘서 미안하다. 금순의 작은 중얼거림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장내에는 이미 웃음과 웅성거림만이 가득했으니까요. 금순이 들것에 실려 장 밖으로 나가는 순간 행사장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인물이 도착한 것 같았어요. 누가 오나? 아, 이제 진짜 귀빈이 오시는구나. 사람들이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우리 기념식에 특별한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자의 말에 집중했어요. 대한민국 육군 삼성 장군 이태성 각하께서 입장하십니다. 순간 장내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삼성 장군이라니, 군 최고 위급 인사가 이런 작은 기념식에 참석하다니 모두들 놀랐어요. 와, 삼성 장군님이 직접 이런 영광이 다 있나? 오늘 정말 기념할 만한 날이네.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성호 중령을 비롯한 장교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장군님을 직접 뵐 수 있다니 평생 기억에 남을 날이겠어. 입구에서 당당한 걸음으로 이태성 장군이 들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군인의 체격이었어요. 가슴에는 온갖 훈장이 달려 있었고 삼성 계급장이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장군의 표정은 환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뭔가 심각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시선이 장내를 훑더니 출입구 쪽으로 향했어요. 바로 그때 들것에 실려나가고 있는 금순의 모습이 장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노인이 들것에 누워있는 모습 말이에요. 이태성 장군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그 순간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잠깐, 장군의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저분은 누구입니까? 장군이 들것 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의무병들이 당황해서 멈춰 섰어요. 아, 그건 좀 말이 복잡한데요. 김성우 중령이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가짜 유공자 가족이 소란을 피워서 실어내는 중입니다. 가짜 유공자 가족이라고? 장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네, 최동혁 중사라는 자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보상금 목적으로. 김성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군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것도 아니고 놀람도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최동혁 중사라고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자는 겁쟁이였습니다. 도망치다가 입 닥쳐. 갑작스러운 장군의 고함에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성호는 입을 다물었지만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감히 누가 최동혁 중사를 모독했습니까? 장군의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서 웅성거렸어요. 장군님 무슨... 조용히 하세요. 장군이 김성호를 제압하더니 큰 걸음으로 들것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장군은 들것 앞에 멈춰서서 금순을 내려다봤습니다. 금순도 흐릿한 의식 속에서 장군을 올려다봤어요. 혹시 박금순 어머님이십니까? 장군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까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네, 그런데 어머님, 저는 이태성입니다. 동혁이와 함께 복무했던 이태성입니다. 장군의 말에 금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혁이와 함께 복무했다고요? 동혁이를 아시나요? 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장군은 들것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성 장군이 무릎을 꿇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님, 제가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오직 동혁이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동혁이가 제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자신은 죽으면서 말입니다.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어요. 거짓말입니다. 김성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최동혁은 겁쟁이였어요. 도망치다가 죽었다고요. 뭐라고? 장군이 벌떡 일어서서 김성우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 김성우는 움츠러들었어요. 감히 누가 동혁이를 겁쟁이라고 했습니까? 장군의 고함에 장내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성우 중령, 당신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게 보고서에. 보고서가 뭐라고 적혀 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직접 봤으니까. 장군이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똑똑히 들어보십시오. 장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동혁 중사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장내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리고 누가 감히 그 영웅의 어머니를 모욕했습니까? 장군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습니다. 누가 감히 최동혁 중사의 어머님을 가짜라고 했습니까? 김성우를 비롯한 장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깨달았거든요. 대답하십시오. 누가 이 어머님을 모욕했느냐 말입니다. 장군의 외침에 장내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장군의 외침이 장내를 압도한 가운데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성호 중령을 비롯한 장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태성 장군이 마이크에 대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가 감히 최동혁 중사의 어머님을 모욕했습니까? 장군의 시선이 장내를 훑었습니다. 그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김성호 중령. 장군이 김성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성호는 몸을 떨며 일어섰어요. 네, 장군님. 당신이 최동혁 중사를 겁쟁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보고서에는 보고서 따위는 집어치우십시오. 내가 직접 목격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군이 마이크를 꽉 잡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최동혁 중사는 내 목숨의 은인입니다. 장내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장군은 마이크를 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들것 앞으로 걸어갔어요. 금수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장군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장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군 최고 위급 장성이 한 노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님,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태성입니다. 3년 전 동혁이와 함께 작전에 투입됐던 당시 대령 이태성입니다. 금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을 아는 사람이 있다니요. 동혁이가, 우리 동혁이가 정말, 네, 어머님. 동혁이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장군이 금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서 서 있는 이유는 오직 동혁이 때문입니다. 장군이 고개를 들어 장내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듣고 있었어요. 3년 전 그날 우리 부대는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장군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적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거짓말입니다. 김성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최동혁은 도망치다가 죽었어요. 보고서에 분명히. 닥쳐라. 장군이 벌떡 일어서서 김성호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 김성호는 뒷걸음질 쳤어요. 감히 내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냐? 내가 직접 본 것을 말하는데. 장군이 다시 김성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성호는 벽에 등을 대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김성호 중령, 당신은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없었다면 입 닥치고 들어라. 장군의 호통에 김성호는 완전히 위축됐습니다. 주변 장교들도 아무 말 못하고 떨고 있었어요. 장군은 다시 금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진실을 듣고 싶었어요. 저는 적탄에 맞아 의식을 잃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었어요.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동혁이가 저를 구하러 왔습니다. 혼자서 말입니다. 혼자서요? 금순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혼자서요. 다른 병사들은 모두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동혁이만 저를 구하러 돌아왔어요. 장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혁이는 저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추격해 왔어요.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동혁이는 저를 바위 뒤에 숨겨두고 혼자서 적들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동혁이가, 네, 어머님. 동혁이는 혼자서 수십 명의 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장군이 금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거짓말이야. 갑자기 장내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예비역 대령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보고서는 조작됐습니다.
장군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상부에서 은폐하라고 지시했어요. 작전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조작이라니요? 동혁이의 영웅적 행동을 숨기고 대신 작전 실패 책임을 개인에게 돌렸습니다. 장군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혁이가 도망쳤다는 거짓 보고서가 작성된 겁니다. 김성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어머님, 장군이 다시 금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혁이는 끝까지 저를 지켰습니다. 마지막 총알 한 발까지 다 쏘면서 금순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의 수류탄이 저를 향해 날아왔을 때 장군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동혁이가 자신의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우리 동혁이가, 네, 동혁이가 저 대신 죽었습니다. 장군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님의 아드님 덕분에 제가 살아있는 겁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진실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김성호 중령. 장군이 일어서서 김성호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군복을 벗어야 할 자입니다. 김성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영웅 앞에서 가짜 보고서로 모독을 했으니까요. 장군의 고백이 끝나자 장내는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진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였거든요. 어머님, 장군이 금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금순은 장군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까의 어지러움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어요. 아들의 진실을 듣고 나니 힘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장군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장내를 향해 외쳤습니다. 이분이 바로 진정한 영웅의 어머니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올 법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당황스러워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김성호 중령. 장군이 김성호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즉시 이 자리에서 나가십시오. 장군님, 그러나 나가라고 했습니다. 장군의 호통에 김성호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장군이 장내를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 어머님을 모욕한 사람들은 모두 자수하십시오. 갑작스러운 선언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자수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찾아내겠습니다. 여군 소령을 비롯한 몇몇 장교들이 벌벌 떨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이리 오세요. 장군이 금순을 단상으로 안내했습니다. 금순은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섰어요. 여러분, 이분께 사과하십시오. 장군의 명령에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우렁찬 사과의 목소리가 장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금수는 그 순간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께서 앉으실 자리는 여기입니다. 장군이 단상 중앙의 가장 좋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원래 최고 귀빈이 앉을 자리였어요. 바로 이 자리가 어머님께서 앉으실 자리입니다. 장군의 선언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금수는 그 자리에 앉으며 가슴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액자에 든 동혁이의 사진이었어요.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동혁아. 금순이 사진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드디어 내 명예를 되찾아줬구나. 그 순간 장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차렷! 장내의 모든 군인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경례!
모든 군인들이 동혁이의 사진을 향해 경례했습니다. 그 장면에 금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좋습니다. 이제 진짜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군이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최동혁 중사와 그의 어머니 박금수님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박수였어요. 어머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장군이 마이크를 금순에게 건넸습니다. 금순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금순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위해, 동료를 위해 목숨을 바친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를 모욕하셨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맞습니다. 장군이 큰 소리로 맞장구 쳤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금순이 장례를 둘러봤습니다. 진짜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장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 누군가 뒤쪽에서 소리쳤습니다. 최동혁 중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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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장내가 만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금수는 아들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동혁아, 들리니?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어. 금순의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수치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어요. 박금순 어머니 만세. 영웅의 어머니 만세. 사람들이 금순의 이름도 불러줬습니다. 금순은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기념식이 끝난 후 장군이 금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어머님께서는 우리 군의 최고 귀빈이십니다. 무슨 말씀을? 앞으로 모든 행사에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장군의 약속에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동혁이 덕분에 제가 살아있으니까요. 장군은 금순에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동혁이가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네, 그러겠죠? 금순은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명예를 되찾아준 것입니다. 그날 이후 금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비참하게 살지 않아도 됐어요. 진짜 영웅의 어머니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 동혁이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동혁이는 모두가 인정하는 진정한 영웅이 됐어요. 금수는 매일 아침 아들의 영정 앞에서 말합니다. 동혁아, 엄마가 해냈다. 내 명예를 되찾아줬어. 그리고 아들의 사진 속 미소가 더욱 환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만 마음을 빼앗깁니다. 높은 계급, 값비싼 옷차림, 번쩍이는 명패가 진짜 권위라 믿기도 하지요. 하지만 역사를 지켜낸 힘은 언제나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이들의 희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쫓겨나듯 밀려났던 한 할머니는 사실 대한민국의 장군을 살려낸 전사의 어머니였습니다. 조롱과 모욕 속에 쓰러지셨지만 진실은 끝내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묵묵히 나라를 위해 눈물 흘렸는가입니다. 존경받아야 할 사람을 함부로 내치지 마십시오. 그분들의 희생과 눈물 위에서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